한도윤은 항상 마지막에 자리에 앉았다. 그건 겸손 때문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중요한 자리는 늘 이미 결정된 뒤에 의미를 갖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외곽, 간판 없는 한정식집, 지하로 한 번 더 내려가야 나오는 방. 테이블은 검은색이었다. 광이 없는 나무, 손자국이 남지 않는 재질. 여기서는 증거가 남지 않는 게 미덕이었다. 도윤은 노트를 펼치지 않았다. 녹음 장비도 없었다.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오면 말은 남기지 않고 기억만 남긴다. 민재훈은 이미 와 있었다. 넥타이는 풀지 않았고 웃음은 정확한 각도로 걸려 있었다. 늦지 않았네. 늦은 건 아니었다. 다만 늘 한 박자 뒤에 있었을 뿐이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인사는 짧았다. 이 방에서 길게 말하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봤다. 술이 놓였다. 첫 잔은 비워야 했다.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은 속도로 가기 위해서. 민재훈이 말했다. 이번 건 좀 지저분해질 수 있어. 지저분하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았다. 정확한 표현은 사람 하나쯤은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도윤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의 역할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었다. 누가 무엇을 얻고 누가 무엇을 잃는지, 그리고 누가 기록에서 빠지는지. 언론 쪽은 이미 조율됐어. 그 말은 기사가 이미 쓰였다는 뜻이 아니었다. 쓸 수 없는 기사라는 뜻이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방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선은 넘어간다. 돌아갈 수는 있지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은 돌아갈 수 없다.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도 적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안도하지 못했다. 이름이 없다는 건 지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이 검은 테이블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걸. 한도윤은 아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회의의 결론은 늘 도윤에게 전달됐다. 문장으로 오지 않았다. 표정으로 왔다. 비서의 눈빛, 운전기사의 침묵, 엘리베이터 안에서 멈칫하는 손. 그게 신호였다. 도윤은 서류 보관실로 내려갔다. 지하 3층. 휴대전화는 통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연결이 끊기는 게 아니라 선별됐다. 도윤은 오래된 캐비닛을 열었다. 연도별, 사암별, 그리고 사람별. 사람 이름이 붙은 파일은 늘 얇았다. 내용이 적어서가 아니라 남길 필요가 없어서였다. 그날 정리해야 할 건 한 장짜리 메모였다. 정식 문서도 보고서도 아니었다. 단지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들이 있었다. 도윤은 메모를 읽고 천천히 찢었다. 파쇄기는 쓰지 않았다. 소리가 남기 때문이다. 찢는 방식에도 요령이 있었다. 한 번에 같은 방향으로 조각이 일정해야 복원이 불가능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통하지 않아야 할 전화였다. 도윤은 잠시 받지 않았다. 이 방에서 전화가 울린다는 건 급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늦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벨은 3번 정확히 울렸다. 그는 받았다. 도윤 씨, 이서연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은 숨기지 않았다. 그 이름 명단에 없죠. 질문은 짧았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부정도 긍정도 아니다. 다만 더 묻지 말라는 뜻이다. 이번 건 크죠? 그녀가 말했다. 도윤은 그 말을 정정하지 않았다. 크다는 표현은 언론의 언어다. 여기서는 깊다는 표현이 맞았다. 기사로는 못 씁니다. 그녀의 솔직함이 도윤을 잠시 멈추게 했다. 못 쓴다는 말은 안 쓰겠다는 말과 다르다. 기회가 오면 쓴다는 뜻이다. 도윤은 말했다. 그럼 기회는 오지 않겠죠. 전화는 끊겼다. 끊긴 게 아니라 서로 내려놓은 거였다. 그날 오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다. 서진우 검사였다. 공식 통화, 공식 용건. 하지만 공식적인 말은 하나도 없었다. 요즘 조용하시네요. 조용한 게 좋은 거죠. 도윤의 대답은 항상 정답이었다. 정답은 위험하지 않다. 명단 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확인이라는 말은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도윤은 그제야 의자에 등을 붙였다. 이제 거래는 기록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호텔도 아니었다. 아무도 그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장소, 그곳에서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까지 정리해온 건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이 질문이 너무 늦게 왔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진우 검사는 도윤을 처음 본 날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억에 남는 사람은 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도윤은 늘 한 발 뒤에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검찰청 군의 카페, 사람이 많고 소음이 섞여 있는 공간, 비밀을 나누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 도윤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온기를 느끼는 척만 했다. 서진우가 말했다. 명단이 있다면서요. 있다는 말은 본 적 있다는 뜻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명단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이죠? 좋은 질문이었다. 도윤은 잠시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서는 침묵이 길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지금은 지워지기 전에 읽어야 할 때라서요. 서진우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 미세한 반응을 도윤은 놓치지 않았다. 검사는 확신보다 기회를 먼저 보는 사람이다. 조건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질문, 돌려 말하지 않았다. 도윤은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있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명확하게 말했다. 제 이름은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서진우는 웃지 않았다. 이 방에서 이 조건은 비겁해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비겁함은 항상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다. 그건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건입니다. 도윤은 말을 이었다. 두 번째는 선별입니다.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버릴지 제가 정하겠습니다. 서진우의 시선이 처음으로 도윤에게 고정됐다. 이제야 사람을 보기 시작한 눈이었다. 검사가 그걸 허락할 것 같습니까? 허락이 아니라 공유입니다. 공유라는 말은 책임을 나눈다는 뜻이다. 서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생각하는 검사는 위험하다. 마지막 조건은요. 도윤은 컵을 내려놓았다. 온기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이 거래가 끝나면 저는 아무 쪽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탈을 의미했다. 배신보다 더 큰 위험, 중립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않는다. 서진우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죠? 도윤은 처음으로 서진우를 똑바로 봤다. 진실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누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그 대답은 검사에게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이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길지 않았다. 명단은 움직입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오지 않는 답장은 가장 정직하다. 다음 날 언론에 작은 기사가 하나 나갔다. 이름은 없었고 혐의도 없었다. 다만 맥락만 있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기사 하나로 몇 개의 약속이 조용히 취소됐다. 도윤은 그제야 알았다. 명단은 폭로가 아니라 조율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조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첫 번째로 자리를 잃은 사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다. 그는 늘 안전한 쪽에 서 있던 사람이었고 항상 늦게 움직였으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래서 살아남을 거라 믿어졌다. 인사 발표는 금요일 밤에 나왔다. 이유는 간단했다. 사람들이 주말 동안 분노를 소진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도윤은 뉴스를 보지 않았다. 그는 알림이 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명단은 사람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사람이 스스로 발을 헛디디게 만든다. 서진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예상보다 빠르군요. 빠르다는 말은 통제가 아직 가능하다는 뜻이다. 도윤은 답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 말은 오히려 위험했다. 그날 오후 이서연이 찾아왔다. 예고는 없었다. 도윤의 사무실, 창문은 크지 않았고 커튼은 늘 반쯤 내려가 있었다. 이서연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다. 나 기사 하나 접어야 할 것 같아. 접는다는 말은 패배가 아니라 생존을 의미했다. 도윤은 그녀를 말리지 않았다. 말리는 건 책임을 지는 일이다. 이 명단 어디까지야? 그녀의 질문은 두려움에 가까웠다. 도윤은 처음으로 범위를 설명했다. 끝은 없어요. 끝이 없다는 말은 무작위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뜻이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는 끝이 없다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날 밤 두 번째 이름이 조용히 사라졌다. 기사도 없었고 발표도 없었다. 단지 사람들이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도윤은 그제야 명단의 진짜 힘을 이해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폭로가 아니라 고립이었다. 서진우는 이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검사는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끝나지 않는 사건은 책임으로 돌아온다. 도윤 씨,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멈춘다는 말은 누군가를 살린다는 뜻이기도 했다. 지금 멈추면 누가 결정합니까? 서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이미 결정권이 이동했다는 증거였다. 그날 이후 도윤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를 찾는 사람은 늘어났다. 그는 모두를 만나지 않았다. 선별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별의 기준은 정의도 복수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 이 사람이 다음 단계를 감당할 수 있는가? 도윤은 그 질문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던졌다. 아직은 그 답을 내리지 않았다. 마지막 이름은 명단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지워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자리를 떠나 있었고 아무 쪽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한도윤이었다. 서진우는 그 사실을 가장 늦게 받아들였다. 검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형식은 완벽했다. 책임자는 있었고 문장은 정리됐으며 질서는 복구된 것처럼 보였다. 언론은 다음 이슈로 이동했다. 사람들은 기억보다 새로운 분노를 더 빨리 소비한다. 이서연은 기사를 쓰지 않았다. 대신 기자를 그만뒀다. 그 선택은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남아있는 이야기들은 기사의 형태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도윤은 모든 자료를 태우지 않았다. 보관도 하지 않았다. 그는 기억만 남겼다. 기억은 증거가 되지 않지만 방향이 된다. 서진우는 마지막으로 도윤을 만났다. 이번에는 검찰청도 카페도 아니었다. 사람이 없는 강변. 서진우가 물었다. 후회합니까? 도윤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요. 그럼 얻은 건 뭡니까? 도윤은 강물 위를 잠시 바라봤다. 흐름은 항상 아래로 간다. 선택입니다. 이제는 누가 정해준 자리가 아니라 제가 서 있는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서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패배도 승복도 아니었다. 단지 자신이 끝까지 가지 못한 지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며칠 뒤 도윤은 도시를 떠났다. 도망은 아니었다. 그는 쫓기고 있지 않았고 숨길 이름도 없었다. 다만 다시 검은 테이블에 앉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테이블은 항상 사람을 부른다. 선의를 가장한 제안, 안정을 가장한 거래. 그리고 한 번 앉으면 일어나는 법을 잊게 만든다. 도윤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떠났다. 이 이야기에는 영웅이 없다. 악인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이유로 선택한 사람들만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언제나 선택한 사람에게 남는다. 명단은 사라졌지만 방식은 남았다. 그 방식이 다시 누군가의 손에 쥐어질 때 이 이야기는 다른 이름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다. 끝은 없고 다만 다음 차례만 있을 뿐이다.